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한 변수 개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몇 개를 적은 건데요.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요거 좀 옮길게요. 여기 훨씬 빠르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변수는 선언, 정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변수는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A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A가 뭔지 모르잖아요, 파이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는 이거는 명령어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썬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내지 또는 변수로 인식을 하려고 할 텐데, 이런 거는 명령어도 없고 변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뭔지는 알려줘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 구분해라.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왼쪽에 변수가 아니라 값이 왔잖아요, 둘 다. 10을 A라는 변수 상자에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위치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잖아요. 그 말은 어떤 개념이 있으면 걔가 계속 변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는 40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끝까지 40인 게 아니라 이렇게 40으로 쓰다가 여기서 50으로 바꿨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면 바뀌는 거지 40 들어있는데 50이 없다고 해서 두 개가 저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값이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버린다고 표현해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 5번. 자, 5번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입연산자 이거는 무조건 오른쪽엔 값이 와요. 왼쪽엔 변수가 오고. 둘 다 변수처럼 보이지만 변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장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A 변수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왔잖아요. 여긴 값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가 저장하고 있는 값인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 표현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요거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값으로 역할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저장소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 그냥 여러분 변수를 쓰면 그냥 값으로 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 이것도 5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실행될 때. 그래서 얘도 50 출력하고 B의 A는 50이니까 50 들어간 거죠 이거. 그래서 프린트 A 하면은 50이 출력되는 거예요. 요것도 대입연산자를 같다라고 보시면은 좌우가 같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죠? A에다 50 넣는 거예요. A가 50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애매한 게 올 수 있어요. 이게 값인가? 여기 2를 넣어야 되나?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무조건 값이 와야 돼요. 근데 식이 왔다? 그럼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5가 계산된 다음에 대입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50에다가 10 더해서 60이 되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알아요. 5가 나오고 60이 나오죠? 요 5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요 60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얘가 먼저 출력이 된 거죠. 5가. 그 다음에 지금 5인 상태인데 60을 새로 넣었으니까 60으로 바뀐 거죠. 이런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체크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이 넘버링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네요. 됐죠? 그래서 뭐 한 번에 이게 여러분들 외운다고 또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막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수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좀 에러를 많이 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 뭐 틀릴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는 것이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파이썬에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자료형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하죠. 여기도. 자, 프로그래밍 초보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면 건너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딱 설명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런 거 리스트라는 자료형인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세요. 점부터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하시면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필요할 때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여러분이 딱히 뭔가 볼만한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정도만 제가 적어드린 거 정도만 이해하고 사용하시다가 충분히 요만큼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시면 그 다음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 여기서 바로 풀지 마시고요. 복사해서 여기 파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솔루션 1 이런 식으로 해서 푸세요. 파일 만드는 걸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 아시죠? 여기 더하기 버튼 만드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문제 한번 보시고 보시면 구현 시작 구현 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미리 작성되어 있는 문제 코드는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드 몇 줄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건들면 안 돼요. 문제 의도가. 먼저 1번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 값 교체하는 거.
정환님 그거는요 아마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재현이 안 되네. 그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 시프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해보세요. 네. 혹시라도 다음에 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 한번 답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수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A랑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바꿔 달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값을 뒤바꿔라. A의 값이 B가 돼야 되고 B의 값이 A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50, 50이에요. 그죠? 왜냐면 5 출력하고 10 출력하고 이 포맷은 어떤 건지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딱히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이 코드도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5, 1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A는 10, B는 5. 정답. 이긴 한데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뒤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A랑 B의 값을 미리 알고 A에다 새로운 값을 넣은 거고 B에 새로운 값을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A랑 B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 이 코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바로 나와 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변수는 있는데 변수의 값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혹시라도 A가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15랑 20으로. 그럼 정답이 20, 15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1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값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A에다 B 넣으면 되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다시 이렇게 A에다 B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A는 10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B가 무슨 값이든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B가 100으로 바뀌어도 적용이 되죠. 근데 B는 여전히 A 값으로 안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사람은 의식의분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에다 B 넣고 B에다 A 넣고 하면은 두 개 바뀌겠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안 바뀝니다. 사람이 이 두 개를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무조건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A가 B 값으로 바뀐 다음에 A를 B에다 넣어봐야 이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땐 조금 컴퓨터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컴퓨터적으로 사고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컴퓨터적 사고는. 단계를 사람은 막 되게 추상적으로 한 번에 종합적 사고를 하는데 컴퓨터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후 단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뭐 바꾸라는 의미라는 걸 딱 의미 파악을 하죠. 컴퓨터는 절대 못해요.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할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 행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내셔야 되는 게, 그게 컴퓨터적 사고입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를 많이 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컵이거든요. 컵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A컵, B컵이면 여기에 사이다랑 콜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교체하냐 이거예요. 교체 못 하잖아요. 왜? A를 담으려면 여기를 비워야 되는데 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버려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담으면 버린 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비에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를 잠깐 보관해 놔야죠. 새로운 컵 하나 들고 와서 여기다 담아 놓고 요렇게 담고 요렇게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 빠진 거죠. A의 값이 사라지니까 사라지기 전에 어디 다른 데다가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방금 제 그림처럼 하려면 A를 B가 덮어 쓰기 전에 얼른 요거를 C에다가 보관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하나 필요한 거죠. 과정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바꿔야죠. 죄송해요. B가 이제 A는 이미 오염이 됐죠. B로 원래 값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A 값은 C에 있기 때문에 C에 있는 거를 넣으시면 되고, 요 답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은 값, 왼쪽은 변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체예요. 이렇게 한번 짜놓으면 값이 몇이 됐든 무조건 바뀝니다. 두 개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코드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코드를 건드릴 필요 없이 계속 바뀌는 거를 적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죠. 자, 이거는 제가 아까도 컴퓨터적 사고 얘기했죠. 뭐다? 구체적으로 해라. 단계적으로. 그래서 5가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보시면 컴퓨터처럼 계산을 해요. 사실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죠. 공식을 모른다고 가정하면 1부터 2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게 3이 나왔으니까 이 3 나온 거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적어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1, 2 더했으니까 이제 3 더할 차례죠. 그럼 얘를 아까 내가 더해놨던 거 여기에다가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더해요. 그럼 6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또 내가 내 기억력을 못 믿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또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6. 그 다음에 이제 4 더할 차례니까 내가 아까 적어놨던 6에다가 플러스 4에서 10이 나오겠구나. 10도 적어 놓고 그 다음 5의 마지막 여기다 또 5를 더하면 최종 15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정을 컴퓨터 그대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게 1부터 5까지 합이거든요. 자, 처음에는 1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1이 있구나. 그럼 내가 답은 뭐죠? 쏠이라고 할게요. 쏠이란 게 있나? 답. 그냥 S라고 할게요. 그냥. 자, S에다가 일단 1을 적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1에다가 2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1, S에다 1을 더해요. 위에다 쓸게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을 하려면 아까 적어놨던 거에다가 2를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적어놓은 게 뭐예요? S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S2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요 1 대신 S 쓰면 되죠. 요거는요? 요거 대신 S2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까지 합은 내가 2까지 합을 여기 S2에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적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 거 저장할 때 내가 까먹지 않으려고 저장해놓은 거죠. 적어놓은 것처럼 저장한 거죠. 자, 그럼 3까지 합은 2까지 합에다가 3 더한 거니까 내가 아까 S2에다가 2까지 합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3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뭐 S3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 S3으로 바꿔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컴퓨터적 사고인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S3에다가 4 더하면은 이제 4까지 합이죠. 이걸 S4라고 하시면 여기 S4로 바꿔도 돼요. S5 S4에다가 5 더합니다. 됐죠? 결과는 똑같이 잘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여러분 이게 내가 아까 1 더하기 2 해서 나온 결과 3을 대충 여기다 적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더할 차례죠. 1이랑 2 더했으니까 요거 할 차례죠. 그러면은 요거 가져와가지고 아까 구해놓은 거 3에다가 요거 3 더하면 6이 나오겠네. 그래서 6을 뭐 여기다 적어도 되지만 우리 이제 요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6 나온 거를 6이라고 해놓자. 뭐 지우고 이거 지우고 다시 6이라고 적는 거죠. 똑같이 또 4를 더할 때 내가 아까 6까지 해놨으니까 6에다가 요 4를 더하면 이제 10이 나오겠지. 요것도 기록해 놓자 해서 뭐 여기다 기록해도 되지만 굳이 여기다가 또 기록해도 되죠.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계속 저장을 해도 되죠. 6까지 구한 거는 여기서 이미 썼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걸 코드에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S1에 1을 저장해 놨는데 여기서 꺼내가지고 2 더했잖아요. 그죠? 그럼 1 이제 필요 없죠. 그럼 새로운 지면에다 적지 말고 여기다 다시 적어도 되잖아요. 새로 계산한 결과를 다시 여기다 적는 거죠. 그러면 S2는 없어졌고, 요때 S는 이제 아까 여기 2까지 합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여기다 또 3 더한 다음에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다시 S에 더하는 거죠. 그럼 변수 하나로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자, 여기도 다 S가 되겠죠? S1, 2, 3, 4, 5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뭔가 훨씬 더 규칙적으로 바뀌었죠. 결과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뭘 찾는 거예요?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적 사고입니다. 컴퓨터는 규칙적인 거 아니면 못해요. 일을 잘. 규칙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규칙을 찾았으면은 그 규칙이 어떤 상황에든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하셔도 프로그래밍 정말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으셔도. 결국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화라고 하기도 하고 추상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